네, 금요일 정치 수다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지난주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포 신항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취재했던 거는 잘 마무리를 하셨나요? 예, 그때 추모식 취재하러 미리 전날 내려갔었고, 네. 그래서 추모식이랑 장례식까지는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네. 아직 세월호 관련해서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유해 은폐 사건이 지금 완전히 지금 어제 충격을 좀 받은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네. 어제 해양수산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철조 세월호 현장 수습 본부장. 그렇죠. 협의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1차 조사 결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두 사람은 이제 세월호 미습자 가족의 장례식을 하루 앞둔 17일에 유해가 발견되니까 이를 미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해서 20일이 돼서야 김영춘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이 질책하면서 20일 날 매뉴얼대로 해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매뉴얼은 그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되면 네.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라. 이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고 선체조사위원회와 이미 수습된 희생자 가족들에게만 유해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철조 본부장하고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부터 일단 의혹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각각 맡고 있는데요. 예.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두 사람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세월호 선체 인양 추진단의 단장 그리고 부단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 그대로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이어 맡은 것이고요. 특히 이번 은폐 과정에서 김현태 부본부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유해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이 보도된 22일에 즉각 보직 해임됐고 23일에 해수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것도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 정도 그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라면 일단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그대로 지금 이 사안을 맡고 있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0월에 예. 4일 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을 발표. 거기에 보면 박근혜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한 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연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세월호 인양 지연, 미수습자 일망 부실 조치, 여보세요? 인양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 소중한 기자? 예예. 이게 잠깐 여보세요? 네. 이게 잠깐 지금 연결이 끊겨서 들리는데. 네네. 예예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예. 지난 10월에 예. 4.16 연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을 발표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박근혜도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요. 예. 두 사람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16 연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 네. 이렇게 지적했고요. 네. 인양 전까지 선체 인양 추진 단장과 부단장이었던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인양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하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특조위 2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예.
당시 두 사람을 포함한 해수부 직원들은 다소 무책임한 답변으로 그 청문위원은 물론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도 그 인양 후에 유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도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세월호가 그 인양된 이후에 그 미수습자 4명이 총 4명이 수습됐는데요. 예.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그동안 이번처럼 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 없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김현태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유해 확인 사실을 은폐한 이유, 그리고 그의 상관인 이철조 본부장이 이를 승인한 까닭을 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해양수산부 1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 김현태 부본부장 같은 경우 자기는 마치 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 해수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일단 김현태 부본부장은 유해를 조은화, 허다윤 양의 것으로 예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은화, 허다윤 양은 오랜 시간 이제 미수습자로 있다가 인양 후에 수습된 희생자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유해를 이 두 사람의 조은화, 허다윤 이 두 사람의 것으로 확인한 뒤에 네.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 사람들의 발인 그리고 사무제 이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과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 그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잡은 일정,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의 추모식과 뭐 장례식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예. 이후 수색에 대한 또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을 뭐 두려워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혹이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을 향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예. 뭐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미수습자 유족의 가슴에 2번 또 빗을 꽂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참 끊임없이 그 뭔가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계속 뭔가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적거리고 계속 조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행적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들의 행적을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뭐 제가 어제 좀 여러 군데 통화를 해봤는데 네. 예전에 이제 특조위 관계자, 그러니까 특조위에 있었던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과 여러 차례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16일 미수습자 가족의 해수부 수색 종료를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예. 그리고 18일 장례 절차를 앞둔 시점, 17일에 그 뼈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다가 스케줄에 뭐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세월호 문제에 손을 떼고 싶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거 털고 가고 싶은데 이것도 공개를 하면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폐를 했다. 네. 뭐 일단 본인들이 그 해수부 조사에서 진술한 뭐 미수습자 가족들과 2년 동안 함께한 그런 것들 그러면서 뭐 미수습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그리고 가슴 아파할까봐 뭐 이런 것들을 행여 뭐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월호 유해가 나온 것을 곧바로 뭐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 네. 그리고 20일 날 김영춘 장관이 매뉴얼대로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은 뭐 그건 사실 그것까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계속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로부터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목을 받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네. 이런 대형 사건의 주인공들이고 장관의 지시까지 안 따랐고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특히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이런 공직 사회의 좀 기강 확립이라든가 이런 게 해이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낙연 국무총리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번 일은 공직 사회 곳곳에 아니라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 있다는 통렬한 경고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해수부의 공직기강 회의가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예. 사실 세월호 유족들은 정권이 바뀐 뒤에 해수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사 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 예은 아빠인 그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편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전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됐다. 김현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한 사람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해양수산부 내에서 지금 전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 외에도 예. 아까 말씀드린 4.16 연대가 발표한 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 중에서 지금도 해수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상문 운영지원과장, 이시원 장관 비서실장, 정문수 대변인실 홍보 담당관 등인데요. 예. 특히 이제 운영지원과장과 장관 비서실장은 어느 부처든 핵심 보직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네, 이상문 운영지원과장은 그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부터 그리고 이시원 장관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이자 김영춘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 7월부터 현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특조위를 방해한 인물로 꼽혔던 겁니까? 네, 그 이상문 과장과 이시원 실장은 이전에는 운영지원 담당관이었고요. 예. 정문수 홍보 담당관은 운영지원 담당관실의 행정사무관이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세 사람 모두 이제 영전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이상문 과장은 청문회 지원 인사 등에 관한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특조위 강제 폐쇄를 실행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이시원 실장은 특조위의 의결 없이 특조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일부 여당,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그러니까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를 작성하는 등 특조위 강제 폐쇄를 실행한 책임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정문수 홍보 담당관은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이 있고 해수부 비밀 문건이 작성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으며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참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일부 청취자분들께서요. 이 사람들 왜 도대체 여태 놔뒀느냐 이런 지금 의견을 또 막 남겨주고 계신데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세월호 관련 직위에 있고 영전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아니라 지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방금 소개해드린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운영지원 과장 그리고 장관 비서실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의 핵심 인물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이 바뀌면 사실 가장 먼저 손보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지원 과장은 그러니까 급수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네. 부처의 운영과 뭐 재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돈을 만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장관 비서실장은 다시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타 부처, 그러니까 해수부 말고 다른 부처의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어제 했는데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러니까 장관이 바뀌면 가장 먼저 누굴 앉힐지 고민하는 자리가 그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장관 비서실장 뭐 당연한 거고요. 고민하는 자리들인데 왜 이전 정부 사람, 특히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연관된 사람들로 해당 보직을 채우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좀 시신 없는 장례를 막 치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지금 가장 심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분들에게 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사후 수습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선체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과연 네. 제대로 해오긴 했던 걸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어제 김영춘 장관도 1차 조사 결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예. 그동안 그 선체를 조사했던 것이 뭐 제대로 됐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훑어보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그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를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동안 우리 언론들도 저를 비롯한 우리 언론들도 이거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이 터지긴 해서 이거 제대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역설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시라도 저기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